네, 시작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변경해서 첫 시간에 안 들어온 학생은 강의 녹화되어 있는 거, 설명되어 있는 거 보고 따라오면 될 것이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할 이야기는 첫 번째가 함수인데, 함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거 왜 이렇게 굽니? 잠깐만요. R2에서 R3로 가는, 여기 지금 R자를 내가 이렇게 쓴 것은 수집합을 이야기할 때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내추럴 넘버, 그래서 캐피탈 N을 써요. 그런데 얘는 다른 거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다 약속하기를 N이라고 자연수 집합을 표기를 해요. 그래서 구별해주기 위해서 얘를 책에다, 어떤 인쇄물에는 볼드로 쓸 거예요. 두꺼운 글씨체로. 그래서 손으로 쓸 때 두꺼운 글씨체 쓰기 불편하니까 그려놓고 옆에다가 줄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실수는 R이에요. 리얼 넘버. 그래서 옆에다 줄을 하나 이렇게 긋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IR이라고 읽었어, 이거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이유를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오해를 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집합에 대한 이야기도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하여간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 남으면 수학의 뒷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시작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다룰 거예요. 그때 독립변수가 x하고 y 두 개고, 이것에 대응해서 미안 정신없군요. 여기는 r이에요. r2에서 r로 가는, 그러면 어떤 실수를 대응시켜주는 이런 함수를 독립변수가 두 개다라고 해서 더블 베리어블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것은 어디에 있다라고 했냐면, 그래프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x, y, z라는 세 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얘는 R3라고 하는, 여기서 x, y, z는 실수들이고, 그러면 우리 R은 수직선 하나, 그러면 기준점을 정해요. 그 다음에 아무데나 찍어서 1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단위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임의의 점은 이 길이의 몇 배이냐가 요 점의 좌표예요. 그것을 모든 실수와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얘를 수직선, 리얼 라인이라고 그래요. 그 리얼 라인을 또 하나 더 추가해요. 그럼 얘가 R2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기를 수직이게 놓자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임의의 점은 X좌표하고 Y좌표가 있지. 두 개의 컴포넌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실수 집합. 그래서 얘를 R2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직선의 수직인 제3의 실직선을 하나 더 추가하자는 말이지. 그래서 서로 수직이게 하나 이렇게 추가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눈에 보이기 편하게 쓰느라고 쓴 거예요. 평면에 구현하려고 하니까. x, y, z 각각을 실수 집합이라고 하고 실직선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개가 서로 수직인 관계에 놓이게끔, 그렇죠? 이렇게 세 직선을 우리는 세팅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이 각각의 직선은 수직선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대응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평면에서 이 바닥을 기준으로, 여기 기둥이 있으면
요쪽을 X축, 요쪽을 Y축, 요걸 Z축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좌표계를 Rectangular Coordinate System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들은 아마도 이렇게 내려주는 것을 프로젝션 한다라고 그래요. 정사형 시킨다 그래. 그러면 이 점은 다시 X축, Y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면이 하나 있겠지. 걔를 XY 평면, Y축, Z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YZ 평면, ZX 평면 이렇게 세 개의 평면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임의의 점이 있으면 그 임의의 점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높이에 해당하는 Z값이 있으니까 요 점은 X값, Y값, Z값이라는 세 개의 실수로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을 이런 공간을 이런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R3라고 한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논의하려고 하니까 얘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걸 3디멘셔널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 3차원 좌표계에 대해서 먼저 도입을 하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용어를 몇 개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서로 수직이에요. 이게 R2지. 여기가 X고 여기가 Y축이라고 하면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것의 오른쪽, 이것의 위쪽이 양수 구간이지.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구간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구간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구간이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 이렇게 되나? 그때 요 각각의 조각들을 뭐라고 하죠? 4분면이라고 하지. 4분의 1면이란 말이야. 그것을 쿼드런트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퍼스트 쿼드런트라 그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세컨드, 서드, 포스 이렇게 불러줘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편의상 그렇게 할 뿐이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야. 그것은 그냥 우리는 여기를 이름을 붙이기를 다 양수니까 여기를 그냥 퍼스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R3로 왔어요. 이 R3는 세 개의 직선에 의해서 X좌표, Y좌표, Z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총 몇 개로 쪼개져요? 8개로 쪼개지겠지. 그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8분 공간이라 그래요. 그걸 옥탄트라 그래요. 그러면 퍼스트 옥탄트, 요게 퍼스트 옥탄트예요. X, Y, Z가 모두 다 양수인 그 영역을 우리는 퍼스트 옥탄트라고 불러주겠다. 됐죠? 그 다음 내가 여기는 X,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를 Y축 양의 방향, 그 다음 위로 가서 여기를 Z축 양의 방향 이렇게 정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오른선 법칙이라 그래. X축에서 Y축으로 X축 그리고 Y축 그리면 XY 평면이 생겼잖아. 그럼 X축 양의 구간에서 Y축 양의 구간으로 오른손을 펼쳤을 때 네 손가락 방향이 XY 평면 방향이고 그것의 엄지손가락 방향 그것이 Z축의 양의 방향이란 말이야. 이런 좌표계를 우리는 오른손 좌표계라고 하고 우리는 이런 좌표계를 가정하고 전개를 하겠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것도 실은 의미 없는 게 이제 그래픽으로 가면 얘를 잡고서 돌리면 얼마든지 내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역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돌려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는 건 굳이 필요는 없지만 명명은 그렇게 하고 좌표계를 이렇게 하겠다. 이거 뒤집어주면 걔도 똑같은 3디멘셔널 코디네이트 시스템이에요. 근데 걔는 오른손 법칙을 따라가지는 않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것은 이런 전제 하에서 다루겠다. 그렇게 그냥 다루기 편하게 통일했을 뿐인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평면에서 요게 도형이죠. 함수지. 그렇죠? 그런데 얘는 실은 이런 꼴로 일반화 시킬 수 있죠. 요거를 explicit function이라고 하고 얘를 implicit function이라고 그래요. 음함수라고 하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다시 xy 평면상의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일반적인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중에서 함수인 경우 걔는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얘는 함수가 드러나 있다라고 해서 explicit function이라고 불러주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주면 아, xy 평면상에서 어떤 도형이구나 이렇게 간주할 수 있다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여기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도형 위에 있는 각각의 점은 x좌표, y좌표가 있겠지. 그게 요식을 만족시켜준다라는 말이지. 똑같이 3차원 공간에 어떤 도형이 있어요. 도형은 커브가 될 수도 있고 면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하여튼 간에 어떤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 오브젝트들 위에 각각의 점은 x, y, z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들의 관계식은 x, y, z 이퀄 제로꼴이다 라고 하면 얘가 3차원 공간의 도형의 방정식인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R3에서 생각한다 라고 하면 z 이퀄 3이라는 이런 형태의 특수한 모양이지. 그럼 얘는 무엇을 의미하겠냐라는 말이죠. 얘가 의미하는 것은 xy는 표현이 없지. xy는 마음대로란 말이야. z값만 3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어떤 도형을 이루겠느냐? xy 평면의 평행하고 높이가 3인 평면이 되겠다. 이런 거지. 그런 기본적인 이해들은 뭐 충분히 설명 안 해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뭘까요? 우리 이제 얘를 어디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 도형이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R2 평면에서는 원이지. 그런데 R3로 가지고 가면 실린더예요. 원 기둥. Z값은 없잖아. 그러니까 Z값은 마음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반지름이 중심이 제로제로이고 반지름이 1인 XY 평면상의 원을 아래 위로 연장시켜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 실린더라고 하는데 그런 실린더 모양의 도형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예. 우리 R2에서 다양하게 다루던 개념들을 이제 R3로 확장시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개념이 디스턴스예요. 공간에 P1이라는 점이 있는데 걔가 X1, Y1, G1이고 P2라는 점이 있는데 걔는 X2, Y2, G2 요 각각의 컴포넌트, 성분을 코오디네이트라 그래요. 알았죠? 그러면 코오디네이트가 하나는 X1, Y1, G1 하나는 X2, Y2, G2 여기 알파벳 P 써주고 괄호를 직접 열었지 붙여놓고 그런 경우는 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뒤에 하겠지만 벡터를 표현할 땐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실은 벡터나 점이나 똑같은 거라는 이야기는 할 거예요. 하여간 일단 점의 표시야. 그럼 공간에 여기 P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 P2라는 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겠냐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림에도 있지만 노트에 있고 책에 그림이 있지만 우리 직육면체가 있으면 그렇죠? 그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 대각선의 길이는 가로 길이 제곱 세로의 길이 제곱 높이의 길이 제곱 루트 씌워지면 대각선의 길이가 생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P1, P2 이렇게 해주면 선분 P1, P2의 길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절대치 기호를 써주는 것. 얘는 잘 알다시피
스퀘어 루트 x1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y2 g1 마이너스 g2 스퀘어 이렇게 되죠. 뭐 그것의 증명 같은 거 따로 할 그런 유치한 것은 안 할 것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시작이 이렇게 되면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주는데, 여기서 z 컴포넌트가 없어지면 그게 xy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이야기하는 거지. 그것을 3디멘셔널로 확장시켜 준 것이다. 평면에서 원의 방정식 정의, 원의 정의가 뭐예요? 그렇죠. 그걸 보통 유식하게 말하면 정점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거.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점들의 집합. 그렇죠? 그것을 3디멘셔널로 가져와요. 그럼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구, 스피어라 그래요. 그래서 구면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우리 측에는 h로 했네. y 마이너스 h k g 마이너스 l 스퀘어 is equal to r 스퀘어. 센터가 HKL이에요. 알았죠? 중심이 HKL이고 반지름이 R인 9의 방정식. 그죠? 여기가 이퀄이니까 얘는 9면이지 실제로. 다시 도형, 그러면 그 도형은 점들의 집합이지. 그렇죠? 그러면 요식을 만족시켜주는 점들의 집합은 9면 위에 있는 점이지. 여기가 이니퀄리티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9면 뿐만 아니라 내부까지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반지름이 1에서 루트 2 사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구면의 방정식이 있지만 우리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도형이 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만약에 구면이 있는데 이 구면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g제곱,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무슨 말이야? 오, 쏘리.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죠? 네. 이 말이 아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얘가 뭐 4라고 했어. 그러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9잖아. 그런데 이 중에서 z의 조건을 주겠단 말이야. 조건을 z를 0보다 작거나 같겠다 라고 하면 xy 평면 아래쪽이지. 그렇죠? 그런 표현들의 식들을 우리 책에 도입하면서 워밍업으로 R3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설명을 했어요. 뒤에 가면 x, y, z만 가지고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도형은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자 라고 해서 이변수 함수, 다시 평면에서 xy로 표현하기 불편한 것들을 극좌표라는 걸 도입해 가지고 좌표계를 달리 표현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도 xy, z만 가지고 표현해 주다 보면 복잡한 도형들이 생기더라. 얘네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도형들은 원주 좌표계 혹은 구면 좌표계라는 걸 도입해서 새로운 좌표계를 뒤에 추가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작은 렉탱귤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3디멘셔널 직선이 3개인 거. 여기 보니까 코디네이트가 2개에서 3개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R3라고 했는데 R4는 눈에는 안 보여요. 서로 수직인 직선 4개를 동시에 만들 수가 없어. 그것을 머릿속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걔는 이런 표현을 우린 대수적 표현이라 그래.
컴포넌트가 3개인데 컴포넌트를 4개로 만들자 라고 해도 전혀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단 말이야. n개로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해석학 분야에서는 n을 인피니티로 보내요. 코디네이트가 무한개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각각의 포인트들이 실은 시퀀스가 되는 거야. 뭐 그런 개념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지만, 하여간 우리는 3차원부터 시작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다루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디멘셔널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소개를 했는데 그게 11.1절이에요. 근데 11.2절에 가면 이 공간에 있는 점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벡터를 활용해서 공간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벡터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근데 벡터의 시작은 어디예요? 물리예요. 그렇죠?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물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포인트가 있고 입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움직였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요 점하고 요 점을 둘이 이어. 그러면 그 둘이 이어진 거리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요 물체의 운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다는 말이지. 그래서 도입한 게 시작점이라고 하고 종점이라 그래요. 그러면 둘을 이어요.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놓고 얘를 벡터라고 해요. 이게 평면에 있으면 평면 벡터야. 이게 공간, 3디멘셔널 스페이스에 있으면 공간 벡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를 뭐 이니셜 포인트, 여기를 터미널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부르는데, 얘를 A, B라고 쓰고 위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서 표현해 주기도 해요. 또는 알파벳 소문자 인쇄체 볼드로 써요. 알았어요? 소문자로 쓰고 거기다가 줄을 하나 그려서 볼드로 쓰겠단 말이야. 책에는 진한 볼드로 표현되어 있다란 말이야. 수학에서 이탈릭으로 쓰는 게 있고 로만으로 쓰는 게 있어요. 이탈릭하고 로만 무슨 말인지 알죠? 글씨체. 네? 이탈릭으로 쓰는 게 있고 로만으로 쓰는 게 있는데, 이건 로만으로 써야 되고 볼드로 쓰는 게 벡터의 표시예요. 수학은 그렇게 까다로워요. 표시할 때. 그게 귀찮아서 그냥 A 쓰고 위에다가 화살표 그려요. 나는 이게 더 귀찮다 이거야. 수학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화살표를 위에 붙이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면 붙여도 되는 거야. 수학자들은 문맥을 보면 이게 그냥 알파벳으로 써요. 볼드로 안 써도 문맥을 보면 이게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별로 혼동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화살표로 표시해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해서 화살표를 쓰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간이 어디냐 하면 볼드로 쓰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필요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리고 나서 요 벡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우리말로 읽을 때는 뭐 보통 변위 벡터라고 한대요. 그렇죠? 나중에 하겠지만 이렇게 화살표는 불안해요. 여러 가지 뭐 조건 상황 때문에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서 이렇게 예쁘게 그려보려고 했는데 얘가 흔들렸잖아. 꼭 뭐라 그래, 곧장 이렇게 직선으로 매끄럽게 그려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자를 대고 그려도 두께도 틀려져요. 그렇죠? 정확하겠지만 자에 대고 그릴 때 이 펜의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지 직선이 그려지는 거지.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 내 어렸을 때 건축가 학생들 맨날 T자 큰 거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제도한데 뭐하냐 했더니 맨날 줄긋기 한대.
1학년 때 맨날 그거 연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T자를 안 들고 다니더라고. 세상은 바뀌었겠죠. 그런 거 안 하나 보죠. 근데 하여튼간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로 다루는 것은 수학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도입은 이렇게 수학으로 한 거야.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물체가 여기서 여기로 움직였을 때 중간 과정은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준 요게 관심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쓰고 이것을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변이 벡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게 그대로 여기에 또 다른 점 C, 여기 D가 있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다시 변이 벡터를 그렸어. 근데 얘하고 길이하고 방향이 똑같아. 그러면 요 놈을 B 벡터라고 하면 B 벡터하고 A 벡터는 같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벡터의 상등이에요. 화살표로 이거 벌써 다르네. 요거하고 난 같게 그린다고 그렸는데 안 같잖아 지금. 살짝 얘가 각도가 더 솟아있지. 그렇죠? 그렇듯 둘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둘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 아무리 컴파스로 대고 자 길이 재고 해도 항상 오차가 생기니까 그런 정확하게 구현을 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벡터의 표현을 궁극적으로 대수적으로 다 바꿀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먼저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것을 이퀴발런트 라는 용어로 써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로 벡터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얘는 랭스가 없어요. 길이가 없단 말이야. 움직이지 않았다란 말이야. 그렇죠? 점은 길이가 없는 거예요. 예. 걔를 O 쓰고 볼드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얘는 방향이 뭐예요?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모든 방향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벡터는 방향과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라고 했잖아. 그럼 방향이 있다라고 해주는 게 좋으니까 모든 방향이라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향이라고 우리 책에도 기술을 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방향이 없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주고, 이제 벡터들이 있으면 그 벡터들을 컴바이닝 한다 그래. 다시 이게 하나의 수학적 오브젝트예요. 얘네들이 여러 개 있어. 그 여러 개 있는 것들을 이제 컴바이닝 해.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연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서 요런 벡터가 하나 있었어요. 또다시 여기 C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AB 벡터가 있고 BC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을 더하는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떤 파티클이 A점에서 B를 통해서 C로 갔다는 말이지. 그런데 이 A에서 C로 간 시작과 최종 도달한 것의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요것만 쫙 이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A, C 벡터라고 디파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합을 우리 이렇게 정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삼각형법이라고 하고 또 달리 어떻게 하냐면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있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단 말이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왜 우리가 벡터의 합을 이렇게 약속하는지 지금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라는 개념으로부터 이런 덧셈을 만들어냈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거티브 벡터는 부호를 반대로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지. 걔는 방향이 반대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두 벡터의 뺄셈도 자연스럽게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랬던 것에서 A 벡터 플러스 네거티브 B 벡터 요것을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B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A 벡터예요. 그러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뭐야? 요거죠. A 플러스 B는 A 마이너스 B는 요거죠. 그쵸? 얘는 마이너스 B가 요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요 벡터가 된다. 그래서 얘를 A-B 벡터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다 있는 이야기고 이들의 연산 규칙이 있지. 두 벡터를 더하는데 A 더하기 B 하는 것이나 B 더하기 A 하는 것이나 같지. 이런 것을 벡터의 덧셈의 연산 성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따로 체크 안 할 거예요. 이게 덧셈 연산이고 그 다음에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놈의 크기를 늘리거나 또는 줄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벡터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벡터 A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C라는 스칼라를 앞에 붙여주면 요 A 벡터에 C배 해준다라고 해요. 알았죠? C가 양수면 같은 방향이고 C가 1보다 크면 늘려주는 것이고 C가 1보다 작으면 컨트랙션 줄여주는 것이고 C가 네거티브이면 반대 방향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네.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제 벡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알겠고 어디서 유래한지는 알겠고 그들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거나 평행사변형을 그리거나 자를 대고 길이를 늘려내거나 줄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그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불편한 거지. 그래서 얘를 대수적 표현으로 가져가자. 더 다루기 좋은 표현으로 가져가자. 그게 벡터의 컴포넌트입니다. 평면에서 아이고 빨간색 할 수 없다. 어떤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요걸 A 벡터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요거는 평행 이동해요.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해서 요 이니셜 포인트를 여기 원점에 가져올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때 요 A라는 벡터에 여기를 포지션 벡터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A 벡터하고 똑같은 벡터들은 포지션 벡터가 유일하게 요거지. 까만 거. 평면에 다양한 A하고 똑같은 벡터들이 어디든지 놓일 수 있잖아. 그렇지만 걔네들은 포지셔닝 벡터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때 요 끝점은 컴포넌트가 있겠지. 점으로서 XY 평면상의 점이야. 그 점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x1, y1이라고 하잔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요것을 A 벡터라고 하면 이 A 벡터는 이제 괄호를 이렇게 바꾸고 컴포넌트를 x1, y1이라 써요. 요 브라켓을 앵글 브라켓이라 그래요. 앵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다 틀려요. 브레이스 뭐 이런 말도 있고 브라켓이란 말도 있고 뭐 하단 말이야. 그런데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통일해서 브라켓이라고 불러요. 그게 더 편해요. 브라켓의 모양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야. 얘가 원래 소괄호잖아요. 그런데 얘는 다른 명칭이 있어. 근데 브라켓으로 바꿔주면 얘를 서클 브라켓이라 그래. 원 모양에서 나온 거란 말이지. 알았죠? 중괄호가 요게 중괄호예요. 요건 뭐라고 부를까? 무슨 브라켓? 컬 브라켓이라 해. 컬 브라켓. 알았죠? 그 다음에 대괄호. 얘는 뭐라고 할까? 스퀘어 브라켓이라 그래. 스퀘어 브라켓. 사각형으로부터 나왔다.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얘를 앵글 브라켓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벡터 표시로 알파벳 소문자 볼드 써주고 이퀄 쓰고 앵글 브라켓 안에다가 컴포넌트 써주면 얘는 벡터 표시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XY 평면이 있으면 점을 하나 찍어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X1, Y1이에요. 그럼 이 점은 원점하고 이어주면 이 점에 대응해서 벡터를 대응시킬 수 있지. 벡터가 있으면 포지션 벡터로 가져가면 끝점에 좌표가 있지. 그러니까 점하고 벡터는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점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야기를 벡터라는 도구로 바꿔서 이야기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도입하겠다. 그럼 얘가 평면에 있는 벡터니까 컴포넌트 2개짜리 평면 벡터예요. 공간에 있는 벡터는 공간에 있는 점은 아까 컴포넌트가 몇 개였어? 3개였지. 그러면 공간에 있는 벡터는 똑같이 포지션 벡터를 만들어 놓으면 종점의 좌표 X, Y, Z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A 벡터는 X1, Y1, G1 이렇게 써주면 얘가 공간 벡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우리 공간 벡터로부터 이야기를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벡터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들의 컴포넌트는 X1, Y1, G1, X2, Y2, G2야.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은 그러면 대수적으로 어떤 표현이냐라는 말이지. X1이 X2하고 같고 Y1이 Y2하고 같고 G1이 G2하고 같아. 뭐 길이를 재고 각도를 재고 이럴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컴포넌트만 실수로서 비교해 주면 되는 거지. 이런 것을 대수적 표현이라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렇다라고 하면 A 플러스 B는 그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것도 벡터 그려놓고 삼각형 그리고 해서 만들어내면 되는데 다 알고 있듯이 컴포넌트 와이즈 에디션이라 그래. 그죠? 그 다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어떻게 하면 돼? CX1, CY1, CG1 이러면 되겠지. 그렇죠? 이것들이 벡터의 대수적 표현이에요. 우리 A라는 점이 X1, Y1, G1이고 B라는 점이 X2, Y2, G2라고 하면 A하고 B를 이어주면 벡터가 만들어지지. 이 벡터의 컴포넌트는 어떻게 돼? 우리 책에도 간단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포지션 벡터 요 길이만큼 포지션 벡터를 놓고 나서 그 포지션 벡터의 컴포넌트가 A1, A2, A3라고 하면 X1, Y1, G1이라는 A라는 점에다가 요 컴포넌트만큼 보태준 게 X2, Y2, G2란 말이야. 그래서 요 AB는 X2, X1, Y2, Y1, G2, G1 이렇게 된다라는 표현까지 우리 책에 기본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도입했고 정의했고 이들을 이퀴벌런트 같다라는 말을 하고 덧셈 연산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것까지 하고 그들의 대수적 표현까지 했어요. 이 연산의 성질 A 벡터가 있고요. B 벡터가 있어요. 둘이 더해. 그런데 순서를 바꿔도 되죠. 그걸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 A 벡터, B 벡터, C 벡터 세 개를 더할 거예요. 우리 두 개 더하는 건 정했잖아. 근데 세 개 더하는 건 안 정했지. 근데 세 개를 더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두 개를 먼저 더하면 벡터가 하나 생산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나 더해주면 되겠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먼저 두 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먼저 뒤에 걸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얘는 항상 같죠. 그렇죠?
이게 결합 법칙이야. 얘네들을 기하학적으로 화살표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컴포넌트를 이용한 대수적 표현에 의하면 요거는 실수의 덧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얘는 실수의 덧셈이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그 다음에 A 벡터가 있으면 제로 벡터를 더해주면 무조건 A 벡터 자신이 생기지. A 벡터가 있고 네거티브 A 벡터를 더해주면 항상 제로 벡터가 생기지. 그 다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까지 해서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여기다가 스칼라 C를 곱해주는 거야. 걔는 CA 플러스 CB 해주면 되지. 이거는 대수적으로 보면 실수의 곱셈하고 덧셈이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C 플러스 D A 해주면 얘는 CA 플러스 DA 이렇게 되겠지. A 벡터에다가 C배 해주고 그거 놈을 다시 D배 해줄 거예요. 걔는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지. 실은 D하고 C는 실수고 그 둘이 곱해져 있는 것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는 거지.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 그냥 자기 자신인 것이지. 이 8개의 연산의 성질을 만족시켜줘요. 이것을 수학에서는 대수적 구조가 벡터 스페이스라 그래. 이름이 벡터 스페이스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벡터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있다란 말이야. 예를 들면 2a 벡터 플러스 3b 벡터 이퀄 5a 벡터 마이너스 2x 벡터 플러스 b 벡터. x 벡터가 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마치 그냥 여러분이 여태까지 다루던 방정식 풀듯이 그냥 미지수 x에 대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게 이런 성질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학적 구조인 거야. 대수적 구조. 가장 기본적인 벡터 스페이스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산의 성질까지 뭐 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니까 지루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벡터를 대수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A 벡터가 만약에 A1, A2 이게 평면 벡터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magnitude 또는 length of 벡터 A 그래요. 벡터 A의 길이. 걔는 얘를 포지션 벡터로 표현해주면 원점으로부터 점 A1, A2까지 거리. 그러니까 얘는 스퀘어 루트 A1, A2 각각 제곱해서 더해주는 거. 이게 공간 벡터이면 읽기는 norm of 벡터 A 이렇게 불러요. 얘는 스퀘어 루트 A1 스퀘어, A2 스퀘어, A3 스퀘어 이렇게 해줍니다. 얘하고의 차이는 여기서 요 놈을 없애버리면 그냥 요거예요. 다시 공간에서 z값이 다 0인 것은 xy 평면에서만 이야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간 벡터만 다루면 평면 벡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지. 중요한 벡터 3개가 있는데 I 벡터, J 벡터, K 벡터. 얘는 1, 0, 0. 요거는 0, 1, 0. 요거는 0, 0, 1이라는 벡터예요. 그러면 A1I 플러스 A2J 플러스 A3K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유식하게 linear combination of ijk 그래요. ijk 벡터의 1차 결합이라 그래. 근데 얘는 결과가 어떤 벡터일까? a1, a2, a3라는 벡터예요. 그렇죠? 다시 이 ijk 벡터가 있으면 R3에 있는 모든 벡터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ijk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모든 벡터들을 표현할 수 있다. 그때 요 ijk를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특징이 다 크기가 1이지. 그래서 다른 말로 X축 단위 벡터, Y축 단위 벡터, Z축 단위 벡터라고도 이름 불러요. 그렇죠? 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벡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 뭘 써놨는데 별거 아니어서 그냥 그림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이나요? 뒤에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100kg 짜리가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벽에 와이어로 붙여 있고, 여기 붙여 있고, 여기 각이 50도고 여기 32도예요. 그럴 때 얘가 끊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평형을 유지하는 거잖아. 그렇다라고 하면 T1, T2 합성력이 요 100이라는 반대 방향 아래쪽으로 가는 힘하고 같잖아. 그 식이 뭐냐면 T1 플러스 T2는 마이너스 F예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T1, T2의 힘은 어떻게 되겠냐? 각도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걸 구하라 라고 하면 요로 가져와서 T1, T2, F예요. 요 F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알았죠? 아니 100kg이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9.8 중력가속도. 그렇죠? 그런데 얘는 지구 중심으로 향하니까 네거티브 마이너스 방향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F하고 T1 플러스 T2가 합성해주면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T1은 어떻게 분해하냐면 요거하고 요걸로 분해하고 T2는 요거하고 요걸로 분해해서 요런 식을 만들어서 요 식에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T1, T2가 나온다. 그냥 기본적인 물리 문제인데 언제? 고등학교 때쯤 하는 물리 문제이지.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옳지 않아요. 안 물어볼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벡터를 도입을 해서 상등, 합,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연산까지 이야기를 했고 크기까지 도입을 했어요. 크기를 도입했으니까 실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을 잇는 벡터의 크기하고 같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디스턴스 R3상의 디스턴스 정의하는 거하고 실은 똑같이 일치된다는 걸 확인할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벡터들을 가지고 또 다른 연산을 해. 근데 지금 앞에는 더하기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었죠. 그거 말고 마치 곱셈하고 비슷한 연산을 해서 유용한 게 있겠느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게 닷 프로덕트 또는 이너 프로덕트,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내적을 도입하면 가계 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되고, 가계 개념이라는 게 도입이 되면 수직 개념이 생기고, 수직 개념이 생기면 최단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하학적 의미를 품고 있는 내적을 소개했고, 그 다음에는 또 곱의 형태인데 다른 형태로서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벡터의 연산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11.3절, 11.4절 이야기입니다. 11.3절에 닷 프로덕트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들일 테니까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이것의
여기서 우리가 뒤에 가면서 사용할 거, 의미 이런 것들만 잠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닷 프로덕트는 벡터가 있으면 벡터 두 개를 나란히 쓰고 중간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서 점을 찍었다라고 해서 닷 프로덕트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름은. 얘는 어디서 나왔냐? 물리적으로는 2를 표현해 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대수적 의미로서는 어떻게 약속하냐면 여기 있는 A 벡터가 A1, A2, A3, B 벡터가 B1, B2, B3 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A1, B1, A2, B2, A3, B3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내가 실은 물리학에서 2를 계산하면서 나왔다라고 했잖아. 근데 수학적으로는 그 계산량은 대수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데피니션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닷 프로덕트의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어디서 우리 책에 V3 이런 집합을 설명했어요. 그냥 얘는 R3예요. 근데 R3는 점들로 봤을 때지 벡터로 봤을 때는 V3라고 쓰잔 말이야. 알았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책은 이렇게 안 쓰는데 이 책은 또 이 책이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캘큘러스 책인 건 알죠? 제임스 스튜어트가 비행기 타고 다녀요. 전용기 타고. 너무 책을 많이 팔아서. 하여간에 V3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V3에서는 이렇게 되고 V2에서는 요게 항이 없는 거야. 알았죠? 그럼 Vn은 컴포넌트가 n개인 벡터들이에요. 거기서도 똑같이 정의해요. 각각 컴포넌트들끼리 곱해서 쭉 더해주는 거. 그것을 전부 다 닷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걔는 성질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 보잔 말이야. 그게 R3로 제한을 해요. R3 이야기는 R2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R3에서만 먼저 논의를 하겠다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디파인 하고 나면 이것의 중요한 성질 A A 해주면 얘는 A의 놈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가 언제 0이에요? A가 0벡터일 때만. if and only if야. 그렇죠? 그런 성질을 만족하고 A.B is equal to B.A예요. 얘는 왜? 여기 곱셈이 실수의 곱셈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 A. B 플러스 C야. B하고 C라는 벡터를 둘이 더해요. 거기다가 A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돼? B1 플러스 C1 괄호. 걔를 분배 법칙에서 쪼개지. 그러니까 얘는 A.B A.C 이렇게 되는 거지. CA 했어요. 그럼 A에다가 C라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란 말이야. 거기다가 B를 닷 프로덕트 해요. 걔는 C A.B 해도 되죠. A.CB 해도 돼요. 그렇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제로 벡터하고 닷 프로덕트 해주면 무조건 제로죠. 조심할 거 얘는 스칼라예요. 실수예요. 닷 프로덕트 한 결과는 실수값이야. 다시 음수가 될 수도 있죠. 0도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실수값이다. 뒤에서 할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것은 두 벡터로부터 다시 제3의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와는 구별할 것이다. 이 닷 프로덕트의 기하학적 의미는 코사인 제2법칙이라는 거 있지. 삼각형에 요놈 요게 A 벡터 요게 B 벡터 요게 A-B 벡터.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B 벡터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 코사인 세타 요것을 세타 맞나? 그래서 요거를 풀어 헤쳐주면 A.B는 A의 노음에다가 B의 노음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된다. 이게 기하학적 의미예요. 그 계산 과정은 우리 책에 자세히 써 있고 그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1이지.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얘는 이게 F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할 거야. 그런데 F라는 힘이 1로 작용하는 거야. 여기 각도가 이렇게 세타만큼 있어요. 그러면 요때 이만큼 움직인 이 힘에 작용한 이 일은 어떻게 되겠냐? 그거 표현할 때 이 일은 F D 요건 변이 벡터야. 요쪽 요 벡터. 요거는 F 코사인 세타 D 그렇죠. 이렇게 표현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코사인 세타는 실수니까 바깥으로 빼주면 F D 코사인 세타인 거야. 그게 요게 A고 요게 B라고 해준 요 모양하고 같아서 2를 만들 때 실은 얘가 생겼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대수적으로 컴포넌트들을 서로 대응되는 컴포넌트들이 곱해서 더해준 게 닷 프로덕트였는데 걔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 얘는 물리적으로 2를 계산할 때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나니까 이 세타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예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개가 있지. 그 중에서 작은 각. 그러면 제로에서 파이까지로 제한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제로에서 파이까지로 세타 값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에 의하면 코사인 세타는 norm of A, norm of B over A dot B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양변을 절대치 붙여요. 그럼 코사인 절대치는 범위가 0에서 1이지. 그러니까 요놈 절대치 붙인 것은 이렇단 말이지. 그러면 요거는 A.B의 절대치, A 절대치, B 절대치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걸 뭐라 그래요? 코시 슈발츠 부등식. 그렇죠? 코시 슈발츠 부등식 제일 처음에 중학교 때 나오나? AX 플러스 BY의 절대값은 작거나 같기를 루트 A제곱 B제곱 루트 X제곱 Y제곱 이런 거 있죠? 네. 지금 표현한 코사인 세타는 요것에 의해서 우리는 크기 다시 A, B라는 벡터가 컴포넌트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닷 프로덕트를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크기를 각각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코사인 값을 계산할 수 있지. 근데 세타는 제로에서 파이까지지. 코사인 세타가 제로에서 파이까지는 1:1이지. 1:1 함수잖아. 그러니까 0에서 다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 정해지면 제로에서 파이까지의 세타 값이 유일하게 하나씩 결정되지. 그 값이 두 벡터의 사이각이에요. 그렇죠? 그런 걸 계산하는 거 뭐 초보적이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경우는 코사인 값이 제로잖아. 재밌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세타가 2분의 파이면 a 닷 b는 무조건 제로란 말이지. 이때 a하고 b는 퍼펜디큘라 또는 올소고날, 퍼펜디큘라 또는 올소고날. 그래서 요걸 도입할 때 자연스럽게 벡터, 제로 벡터는 모든 벡터의 수직이야. 맞을까? 아까 닷 프로덕트의 성질에 제로 벡터하고 임의의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하면 무조건 제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제로 벡터는 임의의 벡터하고 수직이지. 그러니까 제로 벡터의 방향은 뭐야? 모든 방향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제로 벡터도 방향을 부여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속도 괜찮죠? 이거 왜 안 되니? 안 써도 얘는 퍼스트 옥탄트 X, Y, Z야. 순서대로 오른손 좌표계. 그러니까 여기 X 쓰고 Y 쓰고 Z 쓰고 여기 원점이니까 제로 쓰고. 원래 그게 처음 세팅인데 내가 어렸을 때 수학 배울 때 수학 선생님이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쓰고 시작하는 거라고. 불필요해.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죠? 네. 다 약속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쓰면 낭비잖아. 그러니까 그 낭비 안 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우리는 이제 다 아는 거야. 알았죠? 그런데 혹시나 다른 데 가서 우리가 아닌 곳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발표할 때는 그 사람들하고 아직 약속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스탠다드로 해야지. 그럼 이렇게 써놓고 X, Y, Z 원점 다 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올바른 거야. 나는 학교 다닐 때 다 약속해서 그렇게 배워서 다 생략했는데요. 그러면 내 손해야. 발표하는 내 손해야. 알았죠?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임의의 벡터가 A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벡터는 X축하고 이루는 각이 있겠지. 걔를 이 각이 맞아요? 이렇게 재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퍼스트 옥탄트니까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 네. 요 놈을 알파라고 할 거예요. Y축하고 이루는 각이 있겠지. 걔를 베타라고 할 거예요. Z축하고 이루는 각이 있겠지. 걔를 감마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A 벡터하고 여기에 I 벡터가 있지. 이 둘 사이의 사이각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코사인 알파는 A하고 I의 사이각의 코사인 값이야. 그러면 A 벡터 닷 I 벡터 오버 A 벡터의 크기 I 벡터의 크기 이러면 되지. 그러면 요거는 밑에는 A 벡터의 크기지. I 벡터는 크기가 1이니까 위에는 A 벡터를 컴포넌트가 A1, A2, A3라고 하면 A1만 남지. 그죠? 똑같이 코사인 베타는 여기가 I가 J로만 바뀌면 되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norm of A over A2가 되지. 코사인 감마는 norm of A over A3. 그래서 이놈 제곱, 이놈 제곱, 이놈 제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1이지. 왜? norm of A가 뭐야?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루트였잖아. 그럼 제곱해주면 분모가 다 얘지. 얘는 A1 제곱이지. 요거는 분모 똑같고 A2 제곱이지.
요거는 분모 똑같고 A3 제곱이지. 그러니까 3개 더해주면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1이지. 즉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제곱 감마는 1이라고 한다. 이때 코사인 알파, 베타, 감마를 뭐라 그래? 방향 코사인, 디렉션 코사인 이렇게 이름 부른다. 애매하다. 가능할 거예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놈을 두 개의 수직인 벡터로 분해를 하고 싶어요. 다시 두 개의 수직인 벡터의 합으로 얘를 표현하고 싶어. 그렇죠? 수직인 벡터는 언제 좋으냐면 내적하다 보면 0으로 막 없어지잖아. 그래서 수직인 벡터를 도입하는 것은 유용해요. 그럼 얘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직인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도 되잖아. 요거 더하기 요거 하거나 이거 더하기 이거 하거나 다 똑같은 거잖아. 똑같은 수직인 두 벡터의 분해잖아. 이런 것을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있으면 기준 벡터를 정하는 거야. 하나는 요 벡터하고 평행한 벡터의 기준을 두고 이 벡터를 서로 수직인 두 개의 벡터로 분해를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러면 요 벡터를 W1 벡터, 요 벡터를 W2 벡터, 요 벡터가 A 벡터였어요. 그러면 A 벡터는 서로 수직인 W1 플러스 W2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 벡터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벡터를 B라고 할 거예요. 우리 책에는 A, B가 바뀌었네. 여기가 B고 여기 A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갈게요. 그러면 주어진 게 A 벡터고 B 벡터야. 그러면 W1이라는 벡터만 알면 W2는 결정됐죠. 그럼 W1만 구하면 되잖아. 이 W1을 PROJ of A onto B 됐나요? A 벡터의 프로젝션이란 말. 앞에다가 orthogonal projection 이런 말까지 구체적으로 붙여도 돼요. orthogonal projection of A 어디 위에? onto B. B 벡터 위에다가. 알겠습니까? 요 W 벡터를 이렇게 쓰겠다라는 말이야. 그럼 얘만 알면 W2는 A에서 빼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계산하는 게 문제고 실은 W2가 유용한 도구야. 근데 그 W2는 요 벡터에 의해서 완벽하게 결정된다. 그래서 요 벡터를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말이죠. 그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 책에는 우리 책대로 내가 설명을 일단 할게요. 그 다음에 시간 봐서 이것의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쓰면 될까? 이 각이 세타예요. 어떻게 쓰면 돼? 그렇죠? A 벡터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값을 곱해주면 요 W1 벡터의 크기가 생기겠지. 그렇죠? 예.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를 것이냐면 스칼라 프로젝션 of A on A along 따라서 along B 뭐 이렇게 씁니다.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용어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컴포넌트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컴포넌트 of A along B. 그러면 A B를 해주면 얘는 A B 코사인 세타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B 코사인 세타는 norm of A over A 닷 B지. 여기 norm of A 분의 A 닷 B는 실은 norm of A 분의 1이라는 실수값이 A 닷 B에다가 곱해진 꼴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norm of A 닷 B 이렇게 봐도 되지. 그러니까 이 컴포넌트라는 것은 component of A along B라는 것은 A 벡터를 요걸 뭐라고 하냐면 노멀라이즈 한다 그래. 크기 1로 바꾸는 거예요. 쏘리. 내가 좀 헷갈렸죠. 여기 A 코사인 세타니까 A 코사인 세타 여기를 A 코사인 세타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B의 노음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A 닷 B 노음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B 벡터 방향에 유닛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유닛 벡터하고 A 벡터하고 내적한 게 컴포넌트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얘가 B가 처음에 주어졌을 때 아무리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뭐에 의존하냐면 B의 유닛 벡터에 의존하지. 그 유닛 벡터에다가 요만큼의 배수를 해주면 요만큼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프로젝션 벡터가 된다는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 프로젝션 벡터는 어떻게 써? 네. 우리 책 AB를 내가 바꿔놔서 살짝 헷갈려졌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B A 닷 B B 놈 B 됐나요? 요게 지금 B 방향의 유닛 벡터지. 거기에 요만큼의 양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요 프로젝션 벡터란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얘를 B의 노음의 제곱분의 A 닷 B를 B 벡터에다가 배수해 주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한단 말이야. 우리 책에서 요 A, B가 바뀌었어요. 내가 지금 세팅할 때 여기 A, 여기 B라고 놨는데 우리 책에서는 여기 B, 여기 A였기 때문에 그거만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얘를 벡터 컴포넌트 스칼라 프로젝션 오브 A 또는 컴포넌트 오브 A 얼론 B라고 한다. 요거는 벡터 프로젝션, 요게 스칼라 프로젝션이니까 벡터 프로젝션 of A onto B 이렇게 쓴다. 이 계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에? 내가 A 벡터를 하나 줄 거야. 마이너스 2, 3, 1 A야. B가 1, 1, 2야. 그랬을 때 프로젝션 of A onto B 요거 지금 책하고 바꾼 거야.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B의 노음의 제곱이니까 1, 1, 4, 6 루트 6 제곱 분의 A 닷 B 하면 얼마야? 3이지. 그 놈을 어디다 배수해줘? 1, 1, 2에다 배수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요 벡터가 프로젝션 벡터란 말이야. 구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그 구하는 의미는 요렇다란 말이야.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인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다음 시간에 넘기는데 시간이 원래 45분까지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딱 맞췄는데 원래는 팝업 어사이먼트를 연습 삼아 할까 했어요. 지금 이건 우리 책에서 표현한 프로젝션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이 프로젝션 벡터 값을 얘를 찾아내는
증명법이 있단 말이야. 걔는 뭐냐면 참고로 요 벡터는 이 벡터의 평행이죠. 그러면 W1 벡터는 T 곱하기 B 꼴이란 말이지. 이 T를 찾아주면 되잖아. 그럼 이 T를 어떻게 찾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A는 TB 플러스 W2지. 그러면 A.B를 해요. 그러면 A.B를 해주면 TB 플러스 W2 B를 닷 프로덕트 해주지. 그럼 W2하고 B하고 닷 프로덕트 하면 얼마야? 제로로 없어지잖아. 수직이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닷 프로덕트 한 거지. 그러면 T, B 자신을 닷 프로덕트 하면 B의 노음의 제곱이지. T는 뭐야? B의 노음의 제곱분의 A 닷 B지. 그게 콤포넌트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내가 팝업으로 한번 테스트 겸 해서 이렇게 하는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라 라고 내주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야기 해버렸으니까 뭐 그냥 할 수 없고 다음 시간에 크로스 프로덕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